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 시작해 이후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하며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 정치, 교육,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철학적 배경을 시작으로 그의 주요 철학적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들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삶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실의 의사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릴 때부터 의학과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과학적 탐구와 체계적인 관찰 방법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 혹은 18세에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약 20년 동안 플라톤의 제자로 있으면서 철학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플라톤과의 철학적 차이는 이후 그의 독자적인 철학 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톤과의 차이점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통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개별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적 국가 대신 현실적인 국가 형태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사로 몇 년을 보낸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자신의 학문 기관인 리케이온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철학, 생물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도서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철학적 이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아인가? 실체인가? 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합리주의자였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식을 중시하는 비판적 철학자였습니다. 플라톤은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체와 속성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개별 사물이 실체이며 실체는 속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속성은 실체의 일부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감각 경험을 불완전한 지식 형태로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험적 지식을 통해 보편적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을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통해 실체와 속성, 지식의 형식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별 사물들을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고 추상 과정을 통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다다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천적 지혜와 증명되지 않으나 부정 불가능한 근본 원리들에 대한 통찰을 중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4가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1. 목적 원인 카우사 피날리스 변화의 목표. 2. 작용 원인 카우사 에피키엔스 변화의 동력. 3. 진료 원인 카우사 마테리알리스 사물의 재료. 4. 형상 원인 카우사 포르말리스 사물의 형태. 이 4가지 원인은 사물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화와 우주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실체적 변화, 질적 변화, 양적 변화, 장소 변화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상부 영역과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고유한 운동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잠재태와 현실태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모든 사물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식과 실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이론적 학문, 실천적 학문, 창작적 학문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론적 학문은 진리를 규명하고 실천적 학문은 윤리적 능력을 통해 지혜로운 행위로 나아가며 창작적 학문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당한 추론을 통해 참된 결론을 도출하는 3단 논법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논리적 타당성과 전제의 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학과 사회학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최상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사회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마을, 도시국가를 거쳐 발전해야만 인간 본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현존법에 기반한 정의와 평등 원리에 기반한 정의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치와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한적 민주정을 지지했습니다. 예술과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모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예술은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이 도덕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감정의 정화인 카타르시스를 통해 도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 정치, 교육에 주는 교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오늘날의 사회, 정치, 교육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실천적 지혜와 중용의 원칙은 현대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과 과학에 미친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척구는 현대 과학의 방법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논리학과 과학적 탐구 방법은 현대 철학과 과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시간을 초월한 가치와 한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부 이론은 현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이론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떻게 현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철학적 탐구를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철학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